예, 2차 시로서 이제 현대사회와 가족,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개인화, 그다음에 생명 권력,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없는 그 개인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이런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애착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성, 우리가 이제 본능이다. 그죠? 뭐 동물도 뭐 모성을 갖고 있듯이 이건 자연적인 뭐 인네이트한 인스턴트, 그죠? 본능이다. 본능이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엄격히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충동, 드라이브 스타,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사회가 만든 작품이야. 본능이 아니고, 모성은 그냥 여성에 대한 그 아이의 돌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사회에서 만든 구성물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능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 뭐 요즘 더 나아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이 사회적 구성물, 사회가 만들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P 이꼬로 C 플러스 V M에서 있지, 돌봄 노동을 무가치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더욱 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들었다. 왜냐면 이게 본능이면은 공동 육아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지만, 아니 그 키부츠 사회는 그 공동 육아 아니야. 어떻게 본능이면 자기 자식만 사랑해야 되는데 만든 거니까 공동 육아가 있으니까 이 만든 거다. 이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대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능에서 이제 애착이로 그래서 뭐 에드워드 존 이제 머스틴 보일빈데가 줄여서 이제 존 보일 그러죠. 물론 뭐 아인스 월스도 있지만 하여튼 이 보울비는 어머님에 대한 초기 양육 전담.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어머님에 대한 그런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을 강조하니까 이제 부모로도 이제 애착 이론이 이렇게 좀 뭐 굳이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이제 좀 변화되는 것도 보이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애착 이론은 어머니예요. 쉬운 얘기로 어머니하고 돌봄 노동이 잘 돼 있으면은 건강한 아이가 탄생되고 어머니하고 이런 그 애착이 잘못되면은 비건강한 아이가 탄생된다.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 뭐 경계성 성격 장애,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이 경계성 성격 장애는 그 노원 뭐 최근에 일어난 노원 세모녀 그 사건처럼 이렇게 그 뭐냐면은 그 거부,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거부당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애착이 잘 되면은 뭐 부모에 대한 그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 뭐 여성을 좋아하다가 뭐 저가 남성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아 싫다는데 뭐 혹시 뭐 그렇게 뭐 민감하게 뭐 물론 뭐 스토킹처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거부를 받고 자란 친구들은 이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잔영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의 거부에 대해서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뭐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공격성을 띄운다. 이게 바로 그 경계선 성격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잘 양육이 됐으면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전차 시에도 얘기했지만 유영철 같은 사람들도 내가 어머니하고 잘 됐으면 되는데 나 학대하고 유기했으니까 참 이게 참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조금 변질했지만 어떻게 돌봄 노동을 그 여성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축기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 나아가서 왜 여성이 공감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딸하고는 동성이고
아들하고는 어머니는 이성이니까 여성은 공감적이고 다양성이고 남아는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머니와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독립적이고 이성적이고 여자는 공간과 다양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현대성은 이성의 시대니까 남자의 이성이고 지금은 공간과 다양 그러면서 감성의 시대 오니까 여성의 시대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잘한다. 예? 어머니와 맨날 교환했고 아들들은 이제 이성이니까 성이 다르니까 독립적으로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터킹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여학생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남학생들은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혼도 왜냐면 공감 능력이 그 남자가 떨어지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들이 더 어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적게 해야만 이 공감 능력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변질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뭐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애착까지도 우리가 그 연결되지만 그 당시는 어머니하고 애착이. 그러니까 가족 이데올로기죠. 어머니가 사회적 진출하면 애착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행동이 일어나고 또 어머니를 뭐야 이 본능으로 보니까 사랑을 못 베푸니까 항상 미안한 거죠. 예? 항상 미안하고 그러면서 뭐 과도하게 이제 보상을 해주면서 버릇 없는 아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막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 바로 애착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애착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어찌되었든 본능이 모성이 본능이냐 사회적 구성물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더 전봇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시 못했는데 어찌되었 그 2019년도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2억이 든대. 그쵸? 2억이 든다 이게 2억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렇게 뭐 양육비가 2억이 되면 사교육 때문이죠. 제가 한 일주일을 보니까 이제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우고 참네 정말 이제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어린아이들 자전거 타는 것도 학원에서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합니다. 이 사교육이 정말 좀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 논외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1억에 2억이 든다고 NH 그 투자증권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뭐 고마운 마음을 가지셔야죠. 하여튼 자, 좀 논외적인 것을 하여튼 언급했습니다. 자, 이거 계속 반복했죠. 여성은 표출적 역할하고 도구적 역할을 해서 이제 근대 가족, 그렇죠? 가족의 이데올로기 한 면에서 이제 가족 임금 제도가 붕괴되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이제 유연화되면서 그 구조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본가 계급은 좀 저임금으로서 채택해서 여성의 이 사회적 진출, 그다음에 가족임금 제도도 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이 이제는 이제 이게 개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할 때 나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특히 저같이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남편들은 아, 내가 좀 뭐 좀 하고 싶지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내가 뭐 좀 그거 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까? 뭐 솔직하게 저는 좀 놀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냥 나의 그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못하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못하는 거죠. 항상 가족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게 가족주의고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개인주의죠. 이게 개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택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보는 친구도 있지만, 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가족주의고,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너무 한쪽으로 가면 너무 개인주의고, 또 너무 한쪽으로 가면 가족주의가 적절하게 이게, 융합이 필요하죠. 어쩌되었던 이러한 그 개인이라는 먼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주의에서 개인화하는 것은 왜냐하면 개인화 특성이 이따 보겠지만 탈가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가족화라는 것은 가족을 벗어났다. 그 부양, 그렇죠? 부양. 당연히 가족에서 아내가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부양해야지만 이것이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니까 부양을 국가가 하든지, 그쵸? 국가가 하든지, 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단체에서 하든지. 이게 탈가족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화에 탈가족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에 가장 그 영향을 끼친 것은 이 노동시장의 유연하다. 이게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높은 나라가 개인주의적인 그 국가고,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낮은 국가는 이제 가족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개인주의, 개인화에 유의미한 관계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그렇죠? 개인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뭐 다양한 가족이 생겼는데 지금 보듯이 다 나를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가족주의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이제 가족임금 제도는 누차 말씀드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사회를 개인화로 가고 있다. 그 Do it yourself biography. 이제는 뭐예요? 너 스스로 자서전을 만들라는 얘기죠. 개인주의죠. 그래서 하여튼 자, 아까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인화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윌리페 그래서 이 이제 위험사회 위험사회 진분이고 근데 성찰성 그러니까 성찰성도 상당히 이 현대사회에서 뭐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백과 이제 그의 아내 이제 그 게리스 하임이 이제 같이 쓴 책에서 이 개인이라는 개념을 이제 끌어옵니다. 자, 개인화는 뭐냐? 이제 가족주의에서 이제 핵 중심주의로 부부 중심의 핵가족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탈가족화 이것이 개인화의 어떤 과정으로 이분들이 이제 그 뭐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핵가족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탈가족화가 바로 가족의 개인화라고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듀얼리제이션, 가족의 생활 탈표준을 핵심으로 하며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면 보면 그래서 86년도에 게리스하임은 자 개인화가 뭐냐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첫째 전통적 지배 또는 전통적 부양 형태의 이탈, 해방의 창. 그러니까 어르신들, 노인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이런 전통적인 책임, 여성이 이탈했다는 해방적 차원이 그 개인화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 믿음 그 범에서 탈주수라. 그러니까 이 탈주수라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에요. 예전에는 그 주의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올 때도 탈주스라고. 근데 지금의 믿었던 이성에서, 그죠? 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감성, 다양성, 그죠? 상대성. 이런 것도 이제 탈주사. 그러니까 탈주스라는 신에서만 벗어나는 탈주스라가 아니라 상대적이라 이제 기존의 시대 믿었던 이념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
절대성에서 상대성 시대. 이게 탈주스라고. 세 번째는 아,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억압.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억압. 일단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또 말이 끊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뭐 가구 가족으로 보고 가족의 부양 및 양육 부담, 그렇죠? 뭐 노인 양호 그 요양시설, 뭐 요양원 이제 그런 거 보는 것이 탈가족화고 아까 들면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이걸 이제 탈가족화로 이제 봤다고 보시고 개인화는 이러한 탈가족화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새로운 어가, 그죠? 새로운 어가. 근데 백이 이게 뭐 일간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원투는 조금 우리가 뭐 일반적이지만 백은 이 개인화에서 새로운 억압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쉬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다른 사람의 이제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 않습니까? 코디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객관의 신체 의식인데, 자, 이제 그, 미셸 후코는 그 지식의 고고학에서 이 규율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규율이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12시 통행 금지. 근데 박정희 시대 때는 12시 통행 금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율이죠. 그 규율을 지켜야 돼요. 규율이 권력이죠. 그러니까 딱 예전에는 규율을 줬다는 얘기죠. 규율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유주의 오면서 새로운 억압, 그 새로운 억압이 바로 생명 권력이에요. 생명 권력.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걸, 라이프 파워. 그래서 생산하는 자아, 자기의 기술. 이렇게 미셸 푸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권력이고, 그거 지금 규율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뭐 6334, 이것도 뭐 규율이죠. 규율대로 우리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쥐어준 거예요. 근데 미셸 푸코는 이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들면서 생산하는 자가 자기의 기술이 있고, 백은 이 제3의 억압을 바로 생명 권력을 두고 있고, 이것이 바로 개인화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생명 권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화죠. 어, 조금 논리가 조금 엇박자지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고 스펙 가지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을 가져야 돼요. 왜? 비교 우위에서 살아남기. 이게 바로 강자 생존 시대 아닙니까? 예? 근데 독자 생존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신자해 주시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강자만이 돼야 되니까 내가 스펙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자, 50대 과장님한테 영어 배우라는 소리 안 하고 독수리 타법 고치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남과의 비교 위해서 영어 회화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스스로 만든다. 거기 하는 거죠. 내가 영어 회화를 못하면은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그럼 내가 영어 회화를 해야지. 영어 회화라는 규율 없어요. 그죠? 근데 뒤처지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영어 회화를 배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 한다. 어떻게 보면 뭐 부정적인 것은 저 같은 건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가 계급에서 그 예전에는 뭐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만들면서 노동가들을 어떻게 하면 규율을 정해서 부려먹으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기 스스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자본가 계급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이제 그 백은 개인하고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내 스스로 만든다.
이게 이제 생명 권력이죠. 생명 권력. 그러니까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건강에 좋아 이렇겠지만 내 스스로 내 타입이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개인화하고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개인화하면서 이렇게 개인화가 이루어지니까 다양한 가족이 출생되죠. 그렇죠? 자기 do it yourself 내 스스로 만드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 개인화에 대한 어떠한 그 제도적인 변화가 이제 1인 가구 뭐 결혼 안 하고 이제 만원 애 안 낳고 그다음에서 뭐 아까도 했지만 이제 탈가족적 가족 그죠 가족이지만 고전적 정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뭐 패밀리면 패밀리, 네, 패치워크 패밀리 이렇게 패치워크 패밀리. 그래서 성벌 분업의 약, 그죠? 성벌 분업이 남편들이 많이 도와주죠. 어찌되었든 뭐 이제 예전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개인화에 대한 이런 다양성, 그죠? 이런 어떤 가구 형태의 변화, 그다음에 성별 분업도 상당히 약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그죠? 아동기가 연장됐다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하고 아동기라는 것이 굳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생애 주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오면서 아동기가 예상되고 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부모한테 계속 의지하는 대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고령화, 이혼율, 그다음에 양계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 남편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뭐야 아내 쪽 그죠? 그러니까 처가 쪽에서 거의 많이 의존하고 살죠. 그죠? 이런 양계 현상 이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화에 대한 결과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어떠한 사회 성격의 변화. 그래서 이 개인화의 결과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였지만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대세죠. 이게 2000 어, 저기 20년도입니다. 20년도. 31, 그 다음에 4인 가구가 이제 꼴등이고, 예전엔 4인 가구가 얼등, 여기 보면은 4인 가구가 뭐 제일 높았다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이제 벗어났죠. 그러면서 쭉쭉쭉 뭐 1인 가구가 이제 대세죠.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의 하나의 양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립식 가족. 예전에는 이제 가정 개념에서 이제 가구 개념. 그러니까 어 우리가 TV에서 반영된 조립식 가지고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뭐 모여가지고 뭐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 조립한다는 얘기죠. 조립한다. 그래서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관찰해보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혈연 관계는 하지만 그냥 뭉쳐가지고 가족이라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던 가족의 정의에서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사는 거. 마포 합정동 쪽에 거기에 해서 뭔가 이렇게 한 건물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1층 이상 공동육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립식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건물에 다 살고 가족이 뭐 혈연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섯 가구가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 가족이라는 것은 뭐 가족의 메타포를 하는 것은 다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은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냥 가족의 메타포를 주는 것도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공동 육아가 이루어지니까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친밀감도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조립식 가족이라고 그래요. 조립식 가족. 이게 이제 개인화의 결과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인화는 이루어졌는데 아까도 했지만 개인주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백은 부부 중심의 이제 가족에서 탈가족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어떻게 되든지 부부 중심을 가족주의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하지 않고 바로 뭐란 얘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중시됐다는 얘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중시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그 얘기는 뭐냐면 뭐랄까 복지제도가 이제 발달하지 못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개인화하다 보면 개인이 추락하면은 이게 복지제도가 발달하면 좀 뒷받침하면 되는데, 이제 복지제도도 덜 발달되니까 그래도 뭐 무조건 지지, 그죠? 둥지 청년들 보면은, 그죠? 그냥 돈을 안 벌어도 아버님이 돌봄 노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복지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 뭐야 아버지한테 나이가 들어도 의존하고 살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게 부모 자녀 관계, 그러니까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 없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되면서, 그쵸? 가족주의로 이제 형태는 개인화지만 정신은 가족주의라는 게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상투 쓰고 양복 입은 거죠. 상투 틀고. 조선시대처럼 상투 틀고 양복 입은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개인화야. 다 1인 가구가 생기고, 뭐 다양한 가족이 출산되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조립식 가족 같은 것도 생기고, 개인화되지만 이 정서적으로는 부부 부부 핵가족 중심으로 가서 탈가족화하면서 이 가족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중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 자녀 관계를 중심의 관계가 중시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내가 돈 벌면 우리 아들 뭐 학벌은 어떻게 돼?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아버지가 안 되지만 지가 어떻게든 또 벌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비를 대줘야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주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개인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사장님 안 부르잖아. 이모, 삼촌. 그렇죠? 그게 그 가족주의의 표현이죠. 그래서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다고 우리나라 가족의 현 주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처럼 개인주의화 개인화가 이루어지면은 여성이 좀 돌봄 노동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좀 독립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지만 아직 부모 자녀 중심이라니까 아이들에 대한 모든 관리를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의 돌봄 노동이라는 그러한 역할이 약화되지 않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주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여성의 돌봄 노동이 강화되면서 뭐 약화되지 않고 뭐 어떤 그런 강화되면서 우리 가족에 있어서 가족이 여성에 대한 어떠한 그 반독립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반사회적 가족이지만 이제 여성의 독립에 대해서 반독립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 뭐 보면서 가족에 대한 그 관점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